표지판을 찍어서 네. 이제 내가 단톡방을 만들면 거기다가 올리면 돼. 네. 그게 약간 노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자. 자, 1쪽에는 뭐 이제 이런저런 용어 같은 게 쭉 나와 있어. 한번 그냥 말로만 하면서 봐볼게. 자, 1번에 뭐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인데 뭐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뭐 이런 거. 상수항 알 거고, 개수도 알 거고, 다항식, 단항식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거야. 차수 이런 것도 알 거고, 동류항도 다 알 거야. 자, 근데 이제 차수 관련해서 거기 옆에 EX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요 놈이 이제 하나의 항인 건데 얘가 몇 차 항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성훈이 몇 차 항일 것 같아, 이거? 3차. 3차? 지은이는?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자, 얘를 갖다가 x에 대한 이라고 하면 3차 항이 될 거예요. x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자, 근데 y에 대한 이라고 하면 2차가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xy에 대한 이라고 하면 xy 다 합쳐서 5개니까 5차. 그 다음에 뭐 xyz에 대한 이라고 하면 6차 항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차수를 맞추는 게 중요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려면 변수와 변수가 아닌 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뭐 2차 함수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쓰지. 그러면서 요 x제곱 때문에 2차라고 하는 거야. 자, 이때는 x가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A, B, C도 문자로 돼 있긴 하지만 A, B, C는 그냥 뭐 숫자 같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할 때는 어떤 문자가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누가 변수냐, 누가 변수가 아니냐를 구분을 잘해야 돼. 그래서 x에 대한이라고 나오면 x만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그냥 숫자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니까 x가 3개 있어서 3차가 되는 거고, xy라고 하면 x랑 y까지 문자로 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5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지울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칸을 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 나와 있는데, 자, 내림차순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대로 쓰는 거거든. 거기 보면 차수가 높은 항부터 순서대로 쓴다. 우리가 보통 2차씩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2차, 1차, 빵차. 이게 내림차순이야. 그럼 오름차순은 반대로 쓰는 거야. x가 변수일 때 0차, 1차, 2차 이 순서대로 쓰는 게 오름차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기 이제 화살표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내림차순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ax제곱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고, 두 번째 화살표에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변수가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박스 보면 덧셈과 뺄셈 해가지고 덧셈이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해가지고 교환, 결합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얘기가 중간중간 한 번씩 나올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교환법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계산했던 방식들을 그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야. 우리가 2 더하기 3을 할 때 내가 그냥 편한 게 있지. 2 더하기 3 할 때 2, 3 해서 5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난 습관적으로 3을 먼저 생각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다 된다는 내용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누군가는 3, 5 먼저 할 수도 있고 뭐 2, 3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것들을 그냥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기 2번에 뭐라고 써졌냐면 교환, 결합이 성립한다는 건 덧셈, 뺄셈을 평소 계산하듯이 하면 된다는 뜻이다. 뭐 괄호 먼저 하고 동류항끼리 하고 뭐 대입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다항식도 똑같이 숫자 하듯이 하면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오케이, 넘겨보자. 자, 1번부터 한번 가보자. 자, 그리고 요 책은 내가 정말
정말 잠 못 자가면서 만든 책이니까 소중하게 다뤄야 돼. 소중하게. 안 갖고 왔어요 뭐 이러면 안 돼. 자 1번 봐볼게. 그리고 참고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할 때가 되면 어떤 걸 줄 거냐면 이거 이제 똑같은 문제들인데 왼쪽 페이지에는 내가 손글씨로 풀이를 다 적어놓고 오른쪽은 빈칸 해서 이제 왼쪽을 참고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또 책을 하나 또 줄 거야. 오케이 봐보자. 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봤더니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래. 자, x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x만 문자로 취급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림차순이니까 x가 가장 많은 것부터 쓰면 되는 거지. 자, x 요거 두 개. 한 개 없고 한 개, 세 개. 그럼 요게 제일 큰 거네. 요거부터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x 두 개짜리 봤더니 요거 써주고 그 다음에 x 하나짜리가 얘랑 얘네. 자 이놈은 이렇게 묶어서 써줘야겠지.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동류항 정리한 거야 그냥. 그래서 x 하나짜리를 그냥 2xy xz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라는 건 x 하나짜리는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 하나도 없는 거 이렇게 써주면 이제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x 기준으로만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는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래. 자 그러면 y를 기준으로 볼 거고 없는 것부터 쭈루룩 써주면 되겠지 이제. 자 그래서 오름차순이니까 y가 없는 것들 전부 다 써볼 거야. 3x제곱 얘는 y가 있고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자 여기까지 이제 y 없는 거 쭈루룩 썼고 그 다음에 y 하나짜리 봤더니 요거 있네요. 그 다음에 y 두 개짜리 요거 자 요렇게 써주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 자 y가 없는 것들을 쭈루룩 써놓은 거야. 자 여기서 괜히 고민을 할 수가 있어. 자 어쨌건 y에 대한 오름차순이어서 y가 없는 것들을 쭈루룩 썼는데 그럼 얘네끼리도 어떤 순서가 중요할까 싶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x가 다 있으니까 x 기준으로라도 오름차순으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y 없는 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얘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요 부분을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x가 변수라고 치면 2x, 3x, 뭐 ax 이렇게 x를 뒤에다가 쓰지. 그럼 얘도 y제곱을 뒤로 보내서 이렇게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크게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흰색으로 써진 그대로 써도 그냥 답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굳이 얘를 갖다가 뭐 y를 뒤에 써야 되나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킬 것은 뭐 요거 하나만 신경 쓰면 돼. 동료하면 묶어서 쓴다. 요거만 이제 신경을 써주면 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2번 봐보자. 자, A, B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를 만족시키는 X가 뭐냐고 물어본 거야. 자, 지금 우리가 단원이 다항식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약간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중학교 때는 숫자로 나왔던 게 식으로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일단
A, B는 뭐 그렇다 치고 요런 식이 나왔는데 나는 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일단 방정식을 풀듯이 얘가 누군지를 일단 쓰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A, B는 그냥 숫자라고만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요 대문자 X를 이쪽으로 넘기고 3A는 저쪽으로 넘겨. 그러면 이렇게 돼서 그냥 X가 될 거고 3A가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X는 3A 더하기 2B다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자, A가 요 놈이고 B가 요 놈이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중학교 때 문제에서 A가 뭐 5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 자리에 5를 대입하겠지. B가 3이라고 나왔으면 이 자리에 3을 대입할 거야. 그걸 그냥 똑같이 하면 돼. 그게 그냥 문자로 나온 것 뿐이야. 그래서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가 여기로 들어간다. 뭐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다 써볼게. 3에다가 a 자리에 요놈들을 쭉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2에다가 b 자리에 요놈들을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야. 자, 그래놓고 싹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동류항 한번 찾아보자. 자, x제곱 두 개 있어. 7x제곱 될 거고. xy는 요놈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y제곱 동류항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겠지. 여기서는 뭐 내림차순 이런 말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편하게 그냥 쓴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자, 그래서 결국 뭐 한 거냐면 얘 그냥 1차 방정식 풀듯이 풀었고 대입을 숫자가 아니라 그냥 식을 대입했다. 그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번도 넣어보자. 3번도 이제 뭐 비슷한 문제인데 자, 이렇게 됐을 때 2A 플러스 B가 뭐냐고 이제 물어본 거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나왔는데 얘네가 그냥 다 숫자라고 생각해보자. 그냥 뭐 A 플러스 B가 1이고 A 마이너스 B가 3이다.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때 이걸 구하래. 그럼 우리 뭐 하겠어? 중학교 때라고 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우리 딱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연립해야겠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두 개 연립할 때 뭐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거 하겠지. 얘도 똑같이 하면 돼. 그냥 오른쪽이 숫자 대신에 x, y가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냥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두 식을 더 해볼게. 두 식을 더하면 b가 날아갈 거고 2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싹 더해버리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에서 만약에 a를 구해야 된다면 2로 나눠야겠지. 근데 눈치를 좀 봤더니 굳이 나눌 필요가 없네. 2a를 그냥 갖다 쓰면 되겠지 이따. 그래서 2a는 이렇게 놔둬보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자,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해볼게. 자, 그럼 두 식을 더하면 2a가 4 되면서 a가 2 이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보통은 b를 구할 때 요 a를 대입하게 되지 보통은. 자, 근데 지금은 막 a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너무 복잡하지.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두 식을 뺀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a가 또 날아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물론 뭐 대입해서 해도 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눈치상 그냥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주는 게 편하다. 뭐 이런 거고. 그러면 두 식을 빼버리면 이번에는 a가 날아가고 2b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자, 줄로 빼보자. 자, 마이너스 x제곱에서 마이너스 3x제곱을 뺄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뺐어 마이너스 2xy 될 거고 여기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4y 제곱 뭐 이렇게 이제 되겠지. 자 근데 이번에는 b가 필요해. 2로 나눠버려야지. 그럼 b는 이런 놈이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요거 여기다가 대입하고 요거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번에는 아니다 다시 자 2a가 요거 그대로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b 자리에 이렇게 써보고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이제.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9xy 더하기 6y 제곱이다. 요게 답이 되는 거겠지. 너무 쉽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 식이 복잡하게 나왔어도 그냥 그게 숫자다 라는 느낌으로 대입도 하고 연립도 하고 똑같다 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칠판 하나를 다 썼을 때 내가 고라고 외치면 지은이가 칠판을 사진으로 찍는 거야. 내가 안 나오게 잘 찍어야 돼. 네. 가끔 막 이제 고3 졸업하고 나서 이상한 사진 보내는 애들 나막 입 삐뚤어지고 막 이러서.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가보자. 페이지 보면 자 지수 법칙 나와 있어. 자 이거 거의 다 중학교 때 한 거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자 지수 법칙 첫 번째 자, 중2 때 다 한 거야. 자 a의 m제곱이랑 a의 n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지. 다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누기가 있는데 이거 중학교 때는 물론 고1 때도 원칙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이걸 세 개로 나눠서 배운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끼리는 그냥 하나로 통일시킬게. 자 곱할 때 지수끼리 더했어. 그러면 나눌 때는 그냥 초딩도 이건 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a의 m제곱의 m제곱. 자 이렇게 되면 지수끼리 곱하는 거지. 그치?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자 a, b 전체의 m승이다. 자 그 m제곱이라는 거를 승이라고도 하는 거 알아 혹시? 오케이. 이게 이제 승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그 일본식 표현인가 봐.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 바뀌었거든. 근데 너무 불편할 때가 많아.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3이 17제곱. 그치. 언제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 17제곱도 아니야. 17제곱이라고 해야 돼. 그러느니 3에 17승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17제곱이 맞지만 그냥 우리끼리는 17승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A, B의 M승 이거는 저 M승을 갖다가 하나씩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게 나누기일 때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요게 이제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것은 이제 3번과 4번을 합쳐놓은 거야. 자 그래서 A의 M승, B의 N승이 있는데 전체의 L승이다 라고 하면 A의 NL승, B의 NL승이다 가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나누기로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 B의 N승 분의 A의 N승을 전체를 이렇게 때린다. 그러면 L승을 위아래에다가 하나씩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사실 중학교 때도 다 배웠던 거고 6번
6번과 7번이 이제 보너스로 있는 건데 자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는 이 6번, 7번이 원래는 고2 때 나와야 돼. 근데 미리 알고 있는 게 여러모로 편해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할 건데 물론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자 A의 영승은 무조건 1이야. 알고 있었어 혹시? 살짝 알고 있어. 알고 있어야 편해. 나도 중학생한테도 그냥 얘기를 해줘버려. 알아야 그냥 편해 살기가. 교육 과정상은 없는 거지만.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A의 영승이 원래는 1인 게 말이 안 되긴 해. 그러니까 영승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한 거지. 한 번도 안 곱했다 보니까 아무 그냥 없는 상태인 거야. 근데 1이라고 하기로 수학자들끼리 정말 뭐 한 1000년 전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지수 법칙들이 다 맞아떨어지려면 모든 수의 영승은 1이어야 돼. 그래서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라고 하자. 이미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거야. 바꿀 수 없어.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7번은 자 이렇게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역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6번, 7번이 보너스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자. 자, 그러면 이제 책에는 안 나왔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요 2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이게 고1에서도 공식적으로는 3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학교 때도 이렇게 나와. 자, 이렇게 나누기를 할 때 앞에 놈이 더 크면 이렇게 빼면 된대. 그리고 n이 똑같으면 얘는 1이고 뒤에 놈이 더 크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다음에 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배운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근데 6번, 7번을 안다면 그냥 이렇게 한 방에 때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만약에 2의 4승 나누기 2의 2승이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빼. 이렇게 빼면 되니까 2의 제곱이다가 나오는 거야. 뭐 이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거든. 만약에 2의 3승에서 2의 3승을 나눈대. 자, 그럼 이대로 간다면 자, 앞뒤가 똑같으니까 1이다가 되는 거지. 근데 뭐 당연한 거지. 똑같은 수로 나눴으니까 1인 건 당연한 거야.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나누기니까 무작정 뺀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럼 3 빼기 3이 되니까 2의 0승인 거거든. 모든 수의 0승은 1이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수학자들이 다 약속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의 2승에서 2의 4승을 나눠볼 거야. 자,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나눈 거야. 자, 그랬더니 그럼 뒤에 놈이 더 크면 얘를 갖다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다음에 분의 1이다.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이 이제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빼보자. 자, 이렇게 뺐어. 그럼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지. 자,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가 된다고 했어. 그래서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6번, 7번을 알고 있어야 그냥 좀 살기가 편해. 그래서 그냥 미리 알고 있자, 얘는. 실제로 나도 중학교 때 그냥 저거를 알았던 것 같아. 그래요. 그냥 중학교 때부터 알아야 좀 편해, 저게. 그래서 6번, 7번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2번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2번 그냥 나누기는 뺀다. 그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지수법칙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6번, 7번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보면 다음식에 곱셈 나왔는데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뭐 다 알고 있을 거야. 다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계수 구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위에랑 밑에 그러니까 위에랑 가운데에 EX가 하나씩 있지. 요거 하나씩 하고 들어가자. 자, 위에 박스에 있는 EX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것도 뭐 이제 중학교 때도 했던 건데 자,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볼 건데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는 있어. 자, 두 가지 방법 정도로 한번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지수 법칙 이용해서 해볼 거야. 자,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뭐 나누기가 있건 곱하기가 있건 나는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느낌으로 갈 거다라는 거고, 어쨌건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 세제곱을 먼저 하긴 하겠지 일단. 그럼 세제곱을 먼저 좀 해보면 27분의 8에다가 A의 6승, B의 3승이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나누기, 얘는 A의 6승, B의 제곱이 될 텐데, 자,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얘는 지금 전체에 제곱이 있으니까 괄호가 쳐져 있는데, 얘는 전체에 몇 승이 없으니까 괄호가 안 써져 있을 거야, 문제에 나오더라도. 근데 나누기로 돼 있을 때는 괄호를 그냥 우리가 좀 써놓는 게 편해. 그 이유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해보면, 자, 3승을 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B의 6승이다가 되겠지. 자, 2분의 1 그 세제곱하면 8분의 1인 거는 내가 안 알려줘도 되지.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자, 그러면 숫자끼리 일단 먼저 계산을 해볼게.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살아날 거고, 8, 8 약분되면서 27분의 1이다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끼리 갈 거야. A끼리. 자, A 여기 6승이었는데 이 6승은 나누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눌 때는 우리 빼기로 했으니까 빼주면 돼요. 여기는 A가 없으니까 냅두면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B 처음에 3이 있었고 요 2는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요 6승을 다시 더해주는 거. 요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 괄호 안 치면 순간적으로 A의 6승은 나누고 있는데 B의 제곱은 또 곱하고 있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나누기가 있으면 살짝 괄호를 쳐놓는 게 편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만 해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27분의 1에다가 A의 0승이니까 얘는 1이네. 없어지는 거고, 요것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B의 7승.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야. 자, 요게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한 방법이고,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뭐 이런 거야. 나누기를 뭐 곱하기 역수로 바꾼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건 뭐냐면 나누기 뒤에 있는 놈을 분모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거를 나누고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는 했다고 치자. 요거를 나누고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밑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요 놈들을 전부 다 쓰는 거야. 자, 분모에 있는 건 다 분모에다 써버릴게. 일단 문자만 써볼게. 그러면 A의 6승, B의 3승 곱하기 B의 6승이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 이렇게 곱하기 역수를 할 때는 숫자는 좀 따로 써놓는 게 편하긴 하거든. 그래서 숫자는 여기다 그냥 따로 써버릴게. 숫자는 따로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나는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지수 법칙 이용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걸 보여준 이유가 이거 이제 약분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숫자를 그냥 약분을 한다고 2분의 6이 있어. 그럼 약분을 하면서 6을 2로 나눈 걸 써놓는 거지. 근데 A의 제곱이랑 A의 6승이 있어. 그럼 이걸 약분할 때는, 그러니까 괜히 이런 용어를 쓰면 헷갈릴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땐 지수끼리 빼는 거야. 왜냐면 나눗셈이라는 게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이걸 약분하면 얘가 A의 4승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A가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얘가 A 제곱이면 A가 2개 있는 거고, 위에는 A가 6개 있는 거고, 그 6개 중에 2개만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A가 4개가 남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편해. 자, 그래서 약분을 좀 해보면 A는 6개, 6개니까 그냥 다 날아가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걸 빼니까 뭐 이렇게 4개가 남는다. 뭐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27분의 1에다가 남아있는 게 요거랑 요거니까 B의 7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상관없는데 나는 지수 법칙처럼 하는 걸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거듭 제곱을 약분할 때는 지수끼리 빼는 거다. 근데 이거를 꼭 뺀다고 생각하면 괜히 헷갈리니까 그냥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날라갔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박스에 있는 EX도 얼른 한번 해보면 이거 이제 다 할 줄 알겠지만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 그냥 분배 법칙 쓰는 거지.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2x 제곱 y랑 만나면 2xy 마이너스 2랑 만나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는 이 가운데 놈이 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3y 제곱 더하기 6y 이렇게 될 거고 자 뭐 복잡하니까 표시를 해보면 이번에는 1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더하기 x y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고 얘를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네. 자 동류항 찾아보면 2x 제곱에다가 자 xy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xy 될 거고 그 다음에 x 한번 찾아보면 요 놈 있고 요 놈 있고 해서 빼기 3x 그 다음에 y 제곱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y가 7y 그 다음에 숫자는 빼기 2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 뭐 내림차순 이런 얘기 없으니까 그냥 순서 상관없이 쭈르륵 썼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냥 식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이런 거는 실수 없이 할 수 있어야 돼. 꼭. 네. 오케이. 다음 세 번째 박스 가보자. 자, 개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한번 보면 자, 거기에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첫 번째 손가락에 필요한 것만 정리하는 거야. 자, 이거 뭐 이따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고 필요한 것만 아무튼만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보면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자,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걸 좀 써놓은 건데 자, 첫 번째 보면 개수의 총합 그러니까 모든 개수를 다 합쳐라 라는 얘기인데 이러면 모든 문자에다가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저절로 개수의 총합이 나올 거야.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상수항을 구할 때는 모든 문자에다가 0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저절로 상수항이 나온다. 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잠깐만.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뭐 그 외의 것들은 뭐 잘 느껴서 대입해보자 라는 건데 그럼 뭘 어떻게 느끼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자, 요거 관련된 거는 이따가 문제를 풀 건데 그 문제가 더 쉬울 수도 있긴 있어. 근데 이제 어떤 걸 느끼라는 소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fx라는 게 이런 식이래. 자, 이래 놓고 1번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거가 결국 개수의 총합인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문자, 여기서 문자는 x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얘는 말 그대로 F1, 즉 x에다가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딱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저절로 나오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c를 구하래. c 상수항이지. 자 상수항만 구하고 싶다는 건 x 있는 부분은 아예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에다가 0을 대입해버리면 c가 저절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자 a-b 더하기 c가 나오려면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나올까? 마이너스. 그렇지.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그대로 a가 될 거고 얘만 마이너스 b로 바뀌겠지. 그래서 아 요게 필요하면 나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느껴보자는 거야. 자 4번. 자 요것부터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내가 여기서 b는 빼고 a 더하기 c만 궁금하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미리 얘기를 하면 얘는 숫자 하나 대입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1, 2, 3번에 나와 있는 걸 좀 이용을 해봐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첫 시간 치고는 난이도가 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그냥 약간 혹독하게 훈련을 하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1, 2, 3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나는 A랑 C만 남겨놓고 싶은 거야. 그럼 무슨 짓을 하면 좋을까? 자,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대표로 얘기를 해볼게. 자, 요 놈이랑 요 놈을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해. 자, 이 두 개를 더 했어. 그럼 어떻게 돼? B만 부호가 다르니까 2배의 A 더하기 C가 되겠지. 그러겠지. 그럼 그 놈을 갖다가 2로 나눠주면 A 더하기 C가 딱 나오겠네. 이해됐어요? 자, 1번이랑 3번을 더 해버리면 A, B, C, A 마이너스 B, C니까 B가 날아가고 A랑 C가 두 개씩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2로 나눠버리면 내가 원했던 A 더하기 C가 나올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5번에서는 B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얘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이번에도 1번이랑 3번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는 더했더니 B가 날아갔단 말이야. 이번에는 빼버리면 A씨가 날아가고 B만 남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1번에서 3번을 빼버려. 그러면 B가 두 개가 남아있을 거고 그걸 2로 나눠져 버리면 되겠네. 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얘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얘는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나올까? 요 정도는 이제 막 중학교 때도 했을 수도 있는데 x에다가 뭘 대입하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나올까? F랑 그렇지. x에 2를 대입해보면 4a, 2b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x에다가 2를 대입한 놈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뭔 개수 관련된 걸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꼭 막 무식하게 다 전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미리미리 x에다가 또는 x가 아니어도 어떤 문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요놈이 나올까를 한번 느껴보면서 풀자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넘겨서 4번을 한번 봐볼게. 자, 요놈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20이고 x세제곱의 개수가 11대 a 플러스 b를 구하래. 자, 느껴보자.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싹 전개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항이 9개가 나올 거고 동류항끼리 싹 정리를 하면 4차식이 나올 거야.
보기가 싫겠지. 근데 그 4차식이 나왔을 때 x제곱 앞에 뭔 숫자가 붙어 있겠지 이제. 그 개수가 20이고 x세제곱의 개수가 1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거를 무식하게 싹 다 전개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야. 자, 필요한 놈만 전개를 하자 그랬어. 자, 뭔 소리냐면 자, 여기에서 자, 내가 x제곱이 필요하면 x제곱만 만들자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전개를 9개를 다 하지 않고 자, x제곱을 만들려면 얘랑 요 놈이 만나면 x제곱 나오겠지. 자, 그리고 요 놈이랑 요 놈이 만나도 x제곱이 나올 거고 또 이렇게 만나도 x제곱이 나올 거야. 요 놈만 뽑아오자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개수가 6이 될 거고 저렇게 가면 개수가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이렇게 가면 개수가 a가 되는 거겠지. 자, 이것들을 싹 다 더해주면 되겠다. 우리 동료끼리 더할 거잖아 어차피. 그래서 결론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6 마이너스 2b 더하기 a. 요게 x제곱의 개수가 될 거고 얘가 2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x세제곱의 개수를 생각할 건데 위에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다시 써볼게. 자, 다시 한번 적응을 그대로 써보면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x세제곱을 이번에는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x세제곱 나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요 놈이 누구랑 만나야 될까? 요 놈이랑 만나야 될 거. 얘가 요 놈이랑 만나야 될 거고 더 이상은 세제곱이 안 생기겠지. 자, 그럼 이때 개수 어떻게 되나 보자. 자, 3이랑 b가 만났어. 3b. 요렇게는 마이너스 2. 요게 되겠네. 즉 x세제곱의 개수는 3b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요게 1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요 두 개 가지고 a랑 b를 구하면 되는 거네. 자, 근데 b가 나왔지 벌써. 자, 3b가 12니까 b는 4가 될 거고. 자, 여기에서는 자, b 자리에 4를 대입해버릴게. 이 자리에. 그러면 6 빼기 8 더하기 a는 20. 그러면 a는 20인가?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6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4번에서 했던 게 이제 뭐였냐면 요거야. 개수를 구할 때 필요한 놈만 전개하자가 핵심. 자, 그다음에 5번도 한번 봐보자. 자, 5번을 보면 자, 요놈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총합, 항 개수의 총합 이 마이너스 13이래. 이때 k를 구하래. 자, 요거 여기서 얘기한 거지.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무식하게 푼다면 싹 다 전개하는 거야. 싹 다 전개하고 동량끼리 딱 정리하면 개수들이 보이겠지. 그 개수를 다 합쳤을 때 마이너스 13이다라는 건데 굳이 전개하지 않고 1만 대입해도 된다는 거거든. 이거를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 어떤 거냐면 자, 요게 있다고 해봐. 여기서 개수를 다 합친다면 1, 3, 2 해서 이제 6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에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는 거야. 그럼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굳이 전개 안 하고 요 x에다가 1을 대입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3이 돼서 6이 딱 나오겠지.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전개 굳이 할 필요 없이 문자에다가 1 대입하면 알아서 개수의 총합이 나올 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개수의 총합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변수는 x 혼자 있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한다 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 대입해서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왼쪽 괄호 안에는 2 빼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에서는 3 빼기 k 빼기 3k가 되는 거겠지. 자, 얘는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럼 요거 보니까 3 마이너스 4k가 될 거야. 자, 근데 요게 마이너스 13이 돼. 그러면 얘 넘기고 하면 4k가 16이 될 거고, 그러면 k는 4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할 때 다 전개할 거면 파트너를 다닌다고 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자,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고 문자에, 필요한 문자에다가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저절로 개수의 총합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상수항을 구한다. 문제 나온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서 상수항이 뭐냐고 물어봤다면 x에 뭐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0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저기다 0 그대로 대입하면 해볼게. 그러면 0 빼기 1이 될 거고 0 빼기 0 빼기 3k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k 곱한 거니까 그대로 3k가 상수항이 될 거고, 그것까지 만약에 구하라고 했다면 상수항은 10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어떤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필요한 놈만 전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의 총합은 모든 문자에 1, 상수항은 모든 문자에 0 대입하면 된다. 뭐 생각하면 돼. 재밌지? 좋아. 5승이 나왔어 벌써.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은 파란색 문제니까 일단 넘어갈게. 지금 몇 분이야, 시간 혹시? 7시 7분이요. 7분.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곱셈 공식 조금 진도 나갈 거니까 일단 내가 또 지금 시험 봐야 될 고등학생들한테 좀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럴 거거든. 그냥 넉넉하게 한 30분 정도 쉴 거니까 그 동안에 조금 쉬었다가 오늘 배운 거 살짝 복습하고 있어.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자, 곱셈 공식 들어가 볼게요. 이제. 자, 곱셈 공식을 이제 다른 책들은 그냥 뭐 1번부터 10번까지 쭈루룩 나와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테마별로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은 완전제 곱셈이에요. 자, 그 곱셈 공식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똑같이 나올 거고 거기에서 추가가 될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중학교 때는 2였으면 고등학교 때는 3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한번 봐볼게. 자, 일단 거기 빨간색으로 규칙 어쩌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확인을 하고, 자, 2개짜리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봐볼게. 이건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야. 자, 2개짜리 완전제 곱식. 자, 요거 내가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지금만 내가 요 순서대로 좀 써볼게. 그러니까 책에도 이 순서대로 적혀있긴 하고, 자, 그 다음에 a-b의 제곱은 이제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자, 이 타이밍에 위에 있는 규칙 잠깐 보면, 자, 규칙이 완전제 곱식은 한 개씩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2개씩 곱한 놈의 2배래. 자, 보면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야. 그래서 하나씩 제곱을 했어. 그 다음에 2개를 곱한 놈에다가 2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럼 밑에 놈은 보면,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a랑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a를 제곱했고 마이너스 b 제곱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a랑 마이너스 b를 곱한 다음에 2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완전 제곱식은 항상 이렇게 생긴다고 보면 돼.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100개짜리의 완전 제곱식도 똑같은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변형 공식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자, 변형 공식 써져 있는 거 쭉 한번 봐보면 자, 얘는 요놈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자, 곱셈 공식에서 변형 공식이라는 건 원래 식에서 그냥 이항만 시킨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 보면 요 2ab를 저쪽으로 넘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요 놈에서 2ab를 뺐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그냥 이항만 시킨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지.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자, 이렇게 또 2개가 있어. 자, 일단 요거는 잠깐 보면 이렇게 보면 돼. 자, 여기로 봐보면 플러스의 제곱은 요 놈에서 2ab를 더하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의 제곱은 여기에서 2ab를 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는 2ab를 더했고 하나는 2ab를 뺐어. 그러니까 4ab만큼 차이가 나겠지. 그랬을 때 이제 플러스가 당연히 클 테니까 여기에서 4ab를 더하고 있는 거. 얘는 여기에서 그만큼 빼준다. 이 정도를 일단 생각하면 되고 근데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냥 닥치고 외우고 있어야 돼. 일단 이거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또 언제 써먹냐에 대한 얘기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안 써야 돼. 자, 요거는 언제 많이 쓰냐. 자, 두 수의 합과 차를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씁니다. 또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합을 알고 있는데 차이를 구해야 돼. 그럴 때 이런 식을 쓰는 거야. 반대로 차이를 알고 있는데 합을 구해야 돼. 그럴 때 이제 요 2개의 공식을 이제 적당하게 쓴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얘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어떤 식의 값을 구할 때 이제 많이 쓰게 될 거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2개짜리 완전 제곱식 관련된 내용이고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자, 근데 이제 자, 3개짜리 한번 봐볼게. 자, 3개짜리 완전 제곱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고등학교 때 이제 추가가 되는 내용이야. 자, 3개짜리를 완전 제곱해도 규칙은 똑같아. 그래서 하나씩 제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개 곱한 놈에 2배를 하는 건데 이때는 A, B밖에 없으니까 2배 할 만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이제 있는 거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곱하면서 2배를 해줄 거야. 그래서 A, B, B, C, CA를 전부 다 2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책에 따라서 이제 요것도 변형 공식을 써놓는 책이 있거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요 놈에서 얘를 뺀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나도 그렇게 안 해. 그냥. 그래서 굳이 얘는 변형 공식까지 뭐 기억할 필요는 없다. 꼭 이제 책에도 적혀 있고. 자, 이거는 보너스로 4개짜리도 한번 해보자. 문제를 풀 때 크게 뭐 할 일은 없을 거야. 근데 이제 한번 봐보면 얘도 규칙이 똑같아. 하나씩 제곱할 거고 여기에다가 인원을 2개씩 곱하면서 전부 다 2개 하는 거야. 2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하면 돼. 크게 할 일은 없을 거야. 근데 알아놓으면 어쨌건 편한 날이 올 수 있어.
그래서 4개짜리도 뭐 5개짜리도 다 똑같이 정리한다. 그거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손가락에 보면 x랑 x분의 1로 자주 나온다고 돼 있지. 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할 건데, 내가 책을 살짝 수정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맞지? x랑 x분의 1. 자, 근데 어떤 거냐면 그냥 이게 이제 자주 나온다는 거거든. 자, x랑 x분의 1로 이제 자주 나와 실제로. 자, 한번 해보면, 자, 요놈 똑같이 한번 쓴다고 생각하면, 자, 요걸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씩 제곱을 할 거야. 그럼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2ab인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얘가 이렇게 샥 약분이 돼버리지. 그래서 2하고 딱 끝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것 때문에 잘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중학교 때 풀어본 적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걸 구하기 위해서 a 플러스 b가 3이고 ab가 2다. 그럴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려면 a 플러스 b가 3인 것도 알려줘야 되고 ab가 2인 것도 알려줘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부분이 약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를 구하려면 이 부분만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이런 거 좋아해. 2개 알려줄 거를 하나만 알려줘도 풀 수 있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역수관계에 있는 걸로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뭐 따로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약분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하나씩 제곱하고 빼기 2ab인데 약분돼서 2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이것도 해결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책에는 얘네도 적혀 있는데 이건 그냥 빼고, 저 밑에 있는 변형 공식만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여기에서 4ab를 더하는 건데 그냥 4만 더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2인 것도 여기에서 4만 빼면 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x랑 x분의 1로 역수관계인 거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2x 두 개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면, 자, 요거 한번 전개해보자.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 공식 그대로 가면 될 거야. 자, 그러면 a제곱.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ab를 먼저 해볼게. 자, 마이너스 2ab 하면, 자, 둘이 곱하면 6xy 제곱인데 2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빼기 12xy 제곱이가 될 거고,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9y의 4승.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지. 간단하고. 그다음에 자, 이것도 해볼 건데, 자, 잘 보면, 자, 우리가 딱 배운 공식은 가운데가 다 더하기지. 근데 얘는 하나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자, 이래도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여기에서 이런 공식이 나온 이유가 요거를 마이너스 b를 하나로 보자고 했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 마이너스 2b 3c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하나씩 제곱한다면 a제곱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9c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2배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bc,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3ca가 되겠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뭐 이거 다 전개해서 써도 되고, 뭐 이 정도로 그냥 써도 되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인 게 보이면 그냥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하나의 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곧. 이렇게 두 번 찍으면 항상 불안한데.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는 합차 공식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넘어가고 자 1차식의 곱 봐보자. 오늘 요 1차식의 곱까지 진도 나갈게요. 자, 오늘 숙제는 이제 뭐 특별히 없고 그냥 복습 정도만 내줄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숙제책이 나올 거고. 자 1차식의 곱 보면 자 일단 2개짜리 먼저 가볼게요. 이거 중학교 때 한 거네. 자 2개짜리를 보면 자 이거 뭐 다 했었지 중학교 때. 얘는 x제곱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자 밑에 있는 거는 뭐 사실 나는 이거는 뭐 별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이때 요 이제 첫 번째 거를 좀 집중해서 볼 건데, 보통 이제 2개짜리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 x제곱에다가 얘는 2개 합이고 얘는 곱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뭐 x제곱 더하기 합 x 더하기 곱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3개짜리도 할 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약간 모드를 바꿔야 돼. 자 a 더하기 b 이 부분은 둘을 합쳤다의 느낌보다는 한 개씩 더했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는 게 좋고, 이 곱도 2개를 곱해놨다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자 그러면 요걸 생각하면서 이제 3개짜리를 한번 볼 건데, 자 3개짜리를 시작하기 전에 위에 규칙을 한번 봐볼게. 자 규칙에 보면 1개씩, 2개씩, 3개씩이라고 되어 있지. 요게 방금 내가 빨간색으로 썼던 1개, 2개 저걸 얘기하는 거거든. 자 지금부터 3개짜리 한번 볼 거야.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될지 볼 건데, 자 아까는 2개였으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겠지. 이번에는 3개니까 x세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자 그 다음에 1개씩 더 할 거야. 그래서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2개씩 곱해가지고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딱 2개밖에 없었으니까 a, b 하고 끝나는 게, 이번에는 2개씩 곱하는 게 또 여러 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x,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3개를 다 곱한 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돼. 자 그래서 규칙이 똑같은 거야. 얘도 2개니까 x제곱, 그 다음에 1개씩, 2개씩. 얘는 3개니까 세제곱, 1개씩, 2개씩, 3개씩이다 고 생각하면 돼. 4개짜리도 마찬가지. 거기 뭐 써문제를 내가 써놨네? 아마 나중에 있을 거야. 4개짜리가 아마 나중에 언젠가 있을 건데, 어쨌건 4개짜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쓰진 않을게. 쓰진 않을 거고, 이제 공식 하나 더. 이제 전부 다 마이너스로 돼 있을 때는 다 똑같은데 부호만 좀 왔다 갔다 할 거야.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다 뿌뿌뿌일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될 거고, 마마마일 때는 앞에 놈부터 봤을 때 뿌마 뿌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고 생각하면 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같이 보면 얘는 하나씩 더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거고, 2개를 곱해버렸으니까 다 플러스로 바뀌었겠지. 그 다음에 다시 음수를 3개 곱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살아있다 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뿌마뿌마 이렇게 이제 갈 거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EX에 있는 것을 좀 볼 건데, 자 요 놈을 한번 그럼 전개를 해보자. 자 그러면 3개짜리야. 그럼 x세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자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써볼게. 자 그 다음에는 하나씩 더하는 거.
그 다음에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할 거야.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하면 6, 저렇게 하면 3, 게다가 x, 그 다음에 3개 다 곱한 거. 이거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겠지. 계산은 그냥 안 할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부 다 빼기야.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데 뿌마뿌마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 세제곱에다가 또는 빼기로 바뀔 거고, 일단 또 똑같이 쓸게. 내가 계산을 안 하는 이유는 더하기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이 느낌을 봐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보면 뿌뿌뿌랑 마마마는 우리가 공식으로 약간 배웠어요, 이제. 근데 뿌마뿌는 안 배웠지. 자, 요럴 때가 있을 텐데,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곱셈 공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호만 바꿔놓고 책에 나와 있는 공식들이 있어. 아까 완전 제곱도 그렇지. a 플러스 b의 제곱도 있으면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도 있단 말이야. 근데 3개짜리는 부호 바뀐 건 또 없었어. 얘도 보면 얘는 마이너스를 따로 막 배우진 않아. 근데 얘는 또 마이너스를 다 배우거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책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은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고, 외운 것과 다르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요럴 때만 얘를 하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맨날 이거 뭐 이러고 있지 말고 그냥 외우라고 나와 있는 건 외워서 그대로 적용만 시켜주면 되고, 부호가 좀 왔다 갔다 한다 싶을 때는 일단 공식의 바탕은 플러스 공식이라고 생각하되 요놈을 마이너스 1을 하나로 본다. 자, 그러면 x 세제곱에다가 무조건 더하기야. 무조건 더하기 해놓고 하나씩 더할 건데 그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도 무조건 더하기 일단 그래 놓고 두 개씩 곱해. 그 다음에 3개 다 곱해. 여기도 일단 더하기라고 생각하고 셋 다 곱할 건데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겠지, 저절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돼.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일단 외울 때 기본적으로 외우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그대로 외우고, 이제 외우는 것과 다른 부호 형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때만 전부 다 플러스로 되어 있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놈을 마이너스까지 통째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쉽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고, 복습에다가 숙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배운 곱셈 공식은 전부 다 외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곱셈 공식 마무리가 될 텐데, 이제 다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 테스트를 계속 볼 거야. 언제까지 볼 거냐면 개인별로 3번 연속 다 맞을 때까지 계속 볼 거야. 예를 들어서 서은이가 첫 번째, 두 번째 다 맞았다가 세 번째 부호 실수로 틀렸다. 다시 리셋이야. 다시 처음부터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고, 곱셈 공식은 고3 때까지 그냥 다 계속 알고 있어야 돼. 계속. 그래서 처음에 한번 잘 외워놓으면 나중에 잘 안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잘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 테스트를 볼 거고, 그래서 일단 이번 숙제는 이제 배운 데까지만 일단 곱셈 공식 외워보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저거 찍자.